여행에서 부끄러움은 버리고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행에서 친구를 버리게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매일 똑같은 날들에서 벗어나 즐기는 여행.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수다. 그것은 원래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최고의 추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먹고 자는 것을 함께하는 여행은 평소 짧게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싫어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시험에 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기만의 규칙이나 고집이 강해진 어르신 세대의 무리 여행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인연을 끊게 되는 편도기차표와 같습니다. 오랜 우정이 단 며칠의 여행으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이상이나 만남을 이어온 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0살이라는 인생의 큰 고개를 넘는 것을 축하하려던 뜻깊은 여행. 하지만 그것은 한 여성의 나쁜 뜻없는 착각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고 견뎌야만 하는 여행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함께 여행하면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의 진짜 무게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괜찮으신가요? 부디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선, 60살입니다. 서울 근처 아파트에서 직장을 그만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성격은 부드럽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좋은 어머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남이 기대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희선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명의 참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주. 그녀는 짝 없이 혼자서 계속 일을 해온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앞뒤가 맞게 생각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며 희선에게는 좋은 말동무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쓸 줄 아는 어른스러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이 이번 문제의 주인공 수진입니다. 수진은 회사를 이끄는 남편을 두어 돈으로는 넉넉한 전업주부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반에서 우상 같은 존재였고 티 없이 맑고 귀여운 내 모습을 60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만큼 큰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없는 채로 상대방의 마음에 흙발로 들이닥치며 자신이 세상의 한가운데라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타고난 여왕님이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지는 두 사람을 손발처럼 부렸습니다. 희선과 은주는 수진이는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나쁜 뜻은 없을 거야 라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받아주며 오랜 우정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맞이한 올해 그 삐뚤어진 짜임새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예순 축가 여행 가지 않을래? 경주에 가고 싶어. 예쁜 한복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많이 찍자. 시댁은 수진의 티 없이 맑은 한마디였습니다. 설마 이 여행이 40년 우정의 졸업여행이 될 줄은 이때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 계획 다 떠넘기고 나중에 딴지 걸기. 여행 계획이 시작된 때부터 벌써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희선, 은주, 수진 세 사람은 전화기로 소통방을 만들고 날짜와 갈 곳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주는 좋네. 고속기차도 있고. 때는 단풍이 지는 11월이 어때? 나는 쉬는 달 낼 수 있어서 괜찮아. 잠자는 곳은 어떻게 할까? 따뜻한 물 나오는 곳이 좋을까? 하지만 말을 꺼낸 수진에게서는 전혀 살에 닿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희선이 따로 연락을 넣자 겨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나 인터넷으로 자리 잡는 거 그런 거 못하니까 희선이랑 은수한테 맡길게. 눈썰미 좋은 곳으로 잘 노려봐. 기대하고 있을게. 맡긴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줄이자면 나는 귀찮게 찾아보거나 자리 잡는 일은 안 할 테니 너희들이 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희선과 은주가 바쁜 틈을 내서 갈 곳을 줄이고 고속기차 시간을 알아보고 잠잘 곳에 목록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한옥집은 밥이 맛있기로 이름났대. 두 번째 숙소는 기차역이랑 바로 이어져서 편해. 어디가 좋을까?
여기에 대한 수진의 답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에이, 첫 번째는 건물이 낡아 보이잖아. 두 번째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자는 곳 같아서 싱거워. 좀 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 좋은 멋진 곳은 없어? 스스로는 단 하나도 찾아보지 않는 주제에 남이 시간을 들여 내놓은 계획에는 그저 느낌만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른바 나중에 딴지 걸기입니다. 이것은 여행을 이끄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은주가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불만 있으면 스스로 찾으라고 해. 그래도 희선은 수진이는 고집이 세니까 라며 달래고 새로운 숙소를 찾았습니다. 결국 자리 잡기와 돈 내기, 고속기차표 사기, 구경할 길짜기는 모두 희선과 은주가 했고 수진은 고개만 끄덕이는 자리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두 번째, 끝나지 않는 사진 괴롭힘. 여행 당일 서울역 기차 타는 곳에 나타난 수진은 모이기로 한 시간에 2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미안, 돈 내고 타는 차가 안 접혀서 말이야. 마음 졸였네. 사과는 입끝으로만 할 뿐 미안해하는 낌새는 전혀 없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바퀴 달린 짐가방과 비싼 이름난 가방. 희선과 은주는 고속기차 놓칠 뻔했잖아 라고 나무랐지만 수지는 그래도 제 시간에 맞췄으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라며 해실해실 웃을 뿐입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먼저 향한 곳은 이름난 옛 무덤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의 사진 괴롭힘이 터집니다. 와, 멋지다. 얘들아, 희선아, 사진 찍어줘, 여기에. 희선이 전화기를 받아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 찍었어. 보여줘봐. 뭔가 달라.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밑에서 찍어줘. 그리고 얼굴이 어두우니까 밝게 하고. 알았지? 응, 알았어. 희선은 듣는 대로 몇 장이나 찰칵찰칵 찍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아, 눈 감아버렸다. 다시 한번. 다음은 화면을 옆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와서. 구경 온 사람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사진 찍기를 멈추지 않는 수진. 은주가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가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에이, 아직 마음에 드는 거 못 찍었단 말이야. 모처럼 왔으니까 기적 같은 한 장 건져야지. 결국 그곳에서만 30분 이상 발목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 수지는 자기 사진을 살피는데 푹 빠져 희선과 은주의 사진을 찍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만 마음에 들면 그걸로 끝. 그녀의 머릿속에는 친구와의 추억이라는 생각은 없고 오직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뿐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잔돈 없다고 핑계대기. 다음으로 향한 곳은 큰 시장이었습니다. 싱싱한 바다 먹거리와 채소들이 늘어선 활기찬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걸어다니며 이것저것 사 먹기로 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나 이 생선회 먹고 싶어. 한 그릇에 8,000원이네. 수지는 가장 먼저 가게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막상 돈을 낼 때가 되자 그녀는 지갑을 들여다보고 곤란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차, 나 5만 원짜리밖에 없네. 가길 사람도 바빠 보이고 거스름돈 받기 미안하잖아. 희선아, 잔돈 있어? 8,000원만 먼저 내줘. 희선은 알았어 하며 8,00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잔돈 없으니까 먼저 내줘는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고로케 3,000원. 아, 잔돈 없어. 은주야 부탁해. 금박 아이스크림 9,000원. 아, 5만 원짜리 깨기 싫은데 희선이가 내줘. 택시비 12,000원. 나 지갑을 가방 깊은 곳에 넣어버렸어. 누가 좀 내줘. 먼지도 쌓이면 산이 됩니다. 저녁 식사 때 은주가 자, 그럼 오늘 대신 낸 거 셈해볼까? 라며 숫자 세는 기계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는 희선이에게 25,000원, 나에게 18,000원 주면 돼. 그러자 수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4장 꺼냈습니다. 자, 4만 원. 남은 건 잔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그것보다 남는 돈은 그냥 깎아줘. 내가 여행 이끌어준 값으로 치고 말이야. 고생한 건 우리들인데 은주의 관자놀이에 푸른 핏대가 섰습니다. 자신은 비싼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면서 친구에게 돈을 갚는 것은 100원 단위로 아까워합니다. 돈에 맺고 끊음이 흐린 것은 믿음이 무너지는 길로 바로 이어지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네 번째. 여행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큰 목소리의 자기 이야기.
오후에는 경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옛 한옥거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격자무늬 문이 달린 건물들이 늘어서고 한복 입은 구경꾼들이 오가는 분위기 넘치는 거리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즐기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 진짜 쓸모가 없어. 며칠 전에도 골프 치러 가서는 말이야. 조용한 거리에 수진의 몹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용은 남편 흉보기, 그리고 손주 자랑 이야기. 잠깐 수진아, 목소리가 너무 커. 희선이 작은 소리로 눈치를 주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열받는 걸 어떡해. 들어봐, 희선아. 그리고 우리 손주가 외국어 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발음이 장난이 아니야. 아주 천재일지도 몰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좋아 줌마 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봅니다. 이름난 찻집 안에서도 수진의 혼자 떠드는 무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떡을 맛보는 조용한 시간도 그녀에게 걸리면 시끄러운 술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얘 듣고 있어? 은주야. 반응이 싱거워. 재미없게. 수지는 자신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띄워주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선과 은주는 주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부끄러움에 몸을 작게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5번째, 억지로 나눠 먹기. 저녁 식사는 미리 자리를 잡아둔 고급 밥집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난 싱싱한 생선을 쓴 순서대로 나오는 요리입니다. 메인 요리는 이곳에서 이름난 비싼 생선구이. 기름이 좔좔 흐르는 비싼 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입맛을 당깁니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수지는 자기 몫을 한 입 먹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옆에 앉은 은주의 접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은주야. 그쪽 소고기 구이도 맛있겠다. 한 입만 줘봐. 은주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해진 요리에서 한 입만 달라는 것은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고 무엇보다 은주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안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자, 내 생선 줄 테니까 서로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수지는 은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젓가락을 뻗어 가장 기름이 오르고 맛있는 한가운데 고기 조각을 채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먹다만 생선을 은주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기도 맛있다. 역시 여러 가지 먹어보는 게 남는 거지. 입을 우물거리며 티 없이 해맑게 웃는 수진. 이것은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은 맛있는 곳만 골라 먹고 상대에게는 남은 찌꺼기를 떠넘깁니다. 먹을 것에 대한 원한은 무섭다고들 하지만 60살이 지나서까지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숨기려 하지 않는 친구에게 은주는 속으로 깔보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먹는 것에 푹 빠져 그 차가운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6번째, 자기 기분에 맞춘 꾀병 부르기. 여행 둘째 날, 오전에는 이름난 정원 중 하나인 동궁과 월지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할 생각이었습니다. 넓은 뜰은 자갈길이나 비탈길도 많아 꽤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예쁘다 하며 사진을 찍던 수진이었지만 30분쯤 지나자 갑자기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얘, 아직도 더 걸어야 해? 나 좀 지쳐버렸어. 이제 반쯤 왔어. 경치 보면서 천천히 가자. 희선이 힘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수지는 대놓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발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 나 날씨 흐려지면 약하잖아.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진이 가장 잘하는 필요할 때만 나오는 꾀병입니다. 자기가 관심 없는 곳이나 피곤할 때만 그녀는 아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억지로 끌고 다니면 나중에 그때 희선이가 억지로 걷게 한 탓에 라는 말을 들을 것은 눈에 훤합니다. 희선과 은주는 얼굴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좀 쉬자.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과일 찻집이 있다니까 거기서 좀 쉴까? 과일 찻집? 갈래, 갈래. 조금 전까지 머리가 아프다며 눈썹 사이에 주름을 잡고 있던 수진의 표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밝아졌습니다. 가게에 닿자 그녀는 2만 원이나 하는 계절 과일 그릇을 시켰고 머리 아픈 것도 발이 아픈 것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주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머리 아픈 건 다 나았어? 응, 단 것이 들어가니까 다 나아버렸네? 단순하지 나란 사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뿐입니다. 아침 산책을 즐겁게 기다리던 희선의 마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7번째. 깨달음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깔보기. 그리고 운명의 둘째 날 밤. 잠을 자는 곳은 전통거리에 있는 오래되고 이름난 고급 한옥입니다. 따뜻하게 씻고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선은 이틀 동안 길을 이끄는 일과 사람 챙기는 일에 신경을 쓴 탓에 정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도 될까? 누우려는 희선에게 과일 소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른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 벌써 자? 예순 기념 여행인데 재미없게 시리.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더니 수진은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입에 올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희선이는 옛날부터 체력이 없었으니까. 수수하고 꽉 막혀서 말이야. 방 안의 공기가 딱 하고 멈췄습니다. 은주가 잡지를 읽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뜻이야? 수진은 나쁜 뜻 없이 깔깔거리며 계속 웃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번 여행도 말이야. 내가 꼬드겨서 오게 된 거 아니야. 너희 둘뿐이었으면 경주 같은 데 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 맞다. 은지야, 마당 평상에 가서 술 한잔 더 하자. 수지는 그렇게 말하더니 은주의 팔을 잡아 끌며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 나도 잘래. 어? 둘 다 진짜 꽉 막혔어. 이제 됐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일하는 사람들이랑 마시고 올 테니까. 수지는 기분이 나쁜 듯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에 남은 희선과 은주. 긴 침묵이 흐른 뒤 희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나 이제 지쳐버렸어. 친구 그만둬도 될까? 정말 마음이 통했네. 나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실이 촉하고 끊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마음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푹 늦잠을 잔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으아, 잘 잤다. 어라? 희소나? 은주야? 넓은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짐도 없습니다. 선물이라도 사러 나갔나? 나만 놔두고 치사하게. 수지는 마음 편하게 하품을 하면서 밥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읽기 시작합니다. 수진이에게 예순 맞은 거 축하해. 우리 둘은 먼저 서울로 돌아갈게. 이번 여행으로 확실히 알았어. 너에게 있어서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하인이었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너의 뒷바라지 역할은 어제로 끝을 맺었어. 이제부터는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자. 방을 빼는 것은 해두었지만 네가 먹고 잔 몫의 돈은 나가는 곳에 따로 내도록 해. 안녕? 이게 뭐야? 수지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서둘러 희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아라는 안내 목소리만 나올 뿐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주에게 걸어도 똑같습니다. 소통방도 꽉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처음으로 수지는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지. 돌아갔다고? 고속기차표는 희선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제 손으로 표 한 장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어떡해. 나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어. 누구 없어요? 넓은 방 안에서 수진의 초라한 목소리가 텅 빈 채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주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의 그녀에게 그저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희성과 은주는 둘이서 편안한 낮밥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화 주제는 몸 챙기는 일이나 취미에 대한 것. 거기에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제멋대로 구는 짓에 휘둘려 소가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이라는 커다란 짐을 내려놓고 참된 얽매임 없는 자유와 우정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편 수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 일 이후 그녀의 주변에서는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희성과 은주가 인연을 끄는 것이 마직물이 되어 다른 아는 사람들도 사실 나도 참고 있었어 라며 하나둘씩 떠나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쁜 뜻은 없었다.
그 말만 방패 삼아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쓸쓸한 늙은 시절뿐이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 인연 끊기는 여자의 특징,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의 수진이처럼 버림받는 여성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다 떠넘기고 나중에 딴지 걸기. 두 번째는 끝나지 않는 사진 괴롭힘.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잔돈 없다고 핑계대기. 네 번째는 여행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큰 목소리의 자기 이야기. 다섯 번째는 억지로 나눠 먹기. 여섯 번째는 자기 기분에 맞춘 꾀병 부르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깨달음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깔보기. 이것들에 하나같이 겹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이나 감정을 아껴주지 않는 거머남입니다. 오래 만났다는 것은 마음대로 굴어도 된다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상대를 마음쓰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조금 제멋대로 구는 건 귀여운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눈높이가 같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내 비위를 맞추어주는 하인인가요? 그 물음에 끝까지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진이와 똑같은 외로운 나이들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런 사람 정말 있으니까 무섭다. 희선이 무리가 마지막에 도망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나 여행에서 겪었던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밑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삶의 가르침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